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? 네, 오늘은 이제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규직과의 차별인데요. 그 똑같은 회사의 직업이지만 특히 이제 가장 좀 뉴스로 많이 나왔던 것들이 이제 밥값 차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의 밥값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, 이 우정사업본부가 비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밥값만 수십억 원이라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정규직에게는 이제 월 13만 원의 휴직비가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. 이 국정감사 때마다 이제 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 할 때마다 좀 제기됐던 문제라고 합니다. 그래갖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실제로 구체적인 액수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. 민병주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금액이 무려 이제 3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. 네. 뭐 실내에서 이제 예를 들어 우편물 분류 작업만 하는 우정실무원이라는 직책에 이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식비만 이제 따로 한 금액인데 뭐 집배원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겠죠.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도 국정감사에 문제가 되고 해마다 문제가 되니까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올해 예산안에 이 상시 집배원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다른 비정규직이죠. 이제 우정사업본부의 비정규직들의 그런 점심 밥값을 좀 113억을 예산으로 해서 반영을 했는데 네.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우체국 그 비정규직 노조에서 좀 1인 시위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우체국 비정규직 분들 강력히 반발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데 네. 당사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죠. 전국 집배원 노동조합 최승목 위원장 연결합니다.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? 예, 안녕하세요. 최승문입니다. 네, 이 밥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 1인 시위 벌이고 계시다 들었어요. 시위는 어디서 하고 계신 거죠? 그 지난주에는 서울 명동에서 그 서울중앙우체국과 이제 광화문에서 했고요. 네.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전국에서 우체국 앞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모든 우체국 앞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군요. 예, 예. 네. 이 시위하신 지는 며칠째 되신 거죠? 그 요번 주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고요. 요번 주는 이제 전국에서 우체국 앞에서 하니까 1인 시위가 한 열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. 열흘 정도. 네. 지금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분들은 밥값을 이제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한 푼도 받지 못한 거예요? 그렇죠.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반면에 정규직은 매월 밥값을 받고 있고요. 그 정규직이라고 하면 이제 공무원인 거예요. 네. 신분으로서 이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해서 매월 13만 원 정액급 식비를 받고 있습니다. 네. 이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? 그 비정규직이 그 자리가 이제 처음에는 정규직 공무원을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정규직을 점차 이제 비정규직이 점차 이제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. 그렇겠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공무원 정규직들이 했던 일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사실은 뭐 근무 시간이라든지 근무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규직하고 크게 차이 나지는 않겠네요. 예, 예. 그 네. 집배원 중에서 상시 집배원이라고 계시는데 상시 네. 집배원도 똑같이 제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그 우편 배달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예. 그 업무적으로는 차이가 전혀 없죠. 그러니까 직종에 따라서 뭐 하는 일의 뭐 그 특성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거의 없는 이런 이제 근무 형태를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이세요. 맞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에게만 월 13만 원의 밥값이 지불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매년 국감에서 지적이 됐잖아요. 그렇죠. 우정사업본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? 그 우정사업본부와 이제 기재부가 이제 서로 책임을 회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제 3년 전부터 계속 국감에서 지적된 상황이기도 하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부는 형평성을 뭐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. 형평성 어떤 거죠? 그 뭐 부처 간에 이제 비정규직 간에 어떤 그 밥값 문제, 급식비 문제를 그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런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오는데요. 그 오히려 그 예산 편성을 하는 기획재정부는 그 비정규직은 밥값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아, 기획재정부에서 주장하기로는 예, 예. 다른 정부 부처 비정규직도 밥값 안 준다. 근데 왜 우정사업본부만 주느냐 이렇게 기재부가 말하는데 정작
기재부 비정규직은 밥값을 지급하고 있다. 그렇죠.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. 네. 그 어떤 비정규직의 차별적인 부분들은 국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? 당연하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 국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내에 그 비정규직 간의 이제 차별적인 문제, 특히 밥값은 어떤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밥을 네. 먹고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.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그 의정사업본부나 그 기획재정부나 이제 정부가 국가가 좀 나서서 이 문제를 솔선수범해서 풀었어야 되는 문제죠. 네. 예, 예. 근데 정작 문제를 풀어야 될 이제 우정사업본부는 기재부가 이렇게 반대한다. 이걸 자꾸 핑계 댄다 이 말씀이시네요. 서로 이제 그렇게 회피하고 있는 네. 부분인데 올해는 좀 달라질 거예요. 아, 올해는 달라질 거라고 네. 보십니까? 그렇죠. 현장에서도 이제 이런 차별적인 문제들에 이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, 네.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제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, 어쨌든 기획재정부나 우정사업본부도 예전처럼 이제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제 그 밥값을 주지 않는 부분들을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데까지는 온 것 같아요. 네. 이제 올해 2017년 이제 내년도 이제 국회 이제 정부 이제 예산안에 이제 반영이 돼야지만 이제 그 급식비가 이제 지급이 네. 되는 건데 지금은 안 됐죠, 현재는? 그렇죠. 그래서 올해 예산안 이제 편성되고 결정 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줄기차게 현장의 목소리를 좀 알겠습니다. 예. 국민 서명 운동도 계획하고 계시다고요? 예, 이제 주민들이나 이제 국민들께서 집배원분들이 이제 그 편지 배달하고 이제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을 하게 되면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. 네. 주시고 고생한다라고 하시고, 근데 이런 이제 국민들이 그 집배원들에게 그 정을 나눴던 부분들을 어쨌든 그 집배원들의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대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 이 집배원분들 집에 방문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소식, 기쁜 소식, 반가운 소식 가져오셨을까 기대하고 이렇게 환영했었던 기억들이 나는데 정작 이 집배원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조건에 처해 있었다. 이런 사실도 좀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전국 집배원 노동조합 최승목 위원장 만나봤고요. 자, 문지영 기자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어요? 네, 이거 항상 참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저희들이 한번 다루는데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거 보면서 좀 가슴이 아프고요. 특히 우체국 이 우정사업본부는 저희가 이 여기 비정규직 지금 직고용된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하청업체 그 시설관리단 문제도 저희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. 아무튼 이 문제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좀 고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사례를 좀 다루긴 했어요. 이 경남도의회가 학교 비정규직 밥값을 이 전액 삭감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. 사실 이제 뭐 비정규직들은 이 밥값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이 밥값까지 차별한다. 너무 네. 야박하다는 생각도 드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제 아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이제 노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기관과의 이제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좀 언급을 했는데 그 말은즉슨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이 그만큼 뭐 우체국뿐만 아니라 거의 전반적인 그 비정규직들이 뭐 밥값 차별에서 포함해서 좀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사실은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. 네.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를 좀 우리 국민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뭐 형평성 지키기야 뭐 주는 쪽에다가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습니다. 예. 네, 어떻게 좀 판단하느냐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비정규직의 밥값 차별 문제 이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네. 이런 것들이 좀 뿌리 깊게 남아 있다. 그리고 네. 여전히 그런 인식들이 바뀌지 않고 있다. 이런 네. 반증인 것
같기도 해요. 예, 그렇습니다. 일단은 뭐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차별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우정사업본부에서도 관리 규정 내에 뭐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자에 대해서 뭐 불합리한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않는다라는 자체 이제 제도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만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. 이거를 이제 이번 밥값차별 문제에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. 규정이 있고요. 이걸 어길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 같은 건 빠진 경우도 많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 그런 제재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제재를 굉장히 이제 수위가 낮다 보니까 뭐 막 그 받고 말지 뭐 실효성이 이런 없는 식의 네. 인식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법과 제도도 보완해야 되겠고요.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 구성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, 네. 좀 그 차별을 당연시하는 인식 자체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, 어떻게 보세요? 그렇습니다. 그런 인식들도 바뀌어야 되는데요. 저는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앞서 다뤘던 그 SK 브로드밴드 설치 기사의 문제라든지 뭐 박건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런 차별들이 노동을 좀 더 싸게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건데 이 이기심을 그대로 방조하고 있는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게 뭐 밥값만큼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네. 뭐 밥 먹는데 정규직 밥 다르고 비정규직 밥 다르고 다르다 뭐 이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자, 의뢰 목소리 오늘은 이제 비정규직 밥값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오늘의